22년 9월 고2 모의고사 철학대 철학이라는 인문지문 좀 해볼게. 가지문은 후설이라는 철학자에 대한 이야기고 나지문은 메를로퐁티라는 철학자에 대한 이야기야. 가지문부터 볼게. 우리는 친구들과 같은 사진을 보고도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서로 다르게 인식한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같은 사진을 봤지만 나하고 친구가 서로 다르게 보는 거야. 예쁘다, 별로다 이런 식으로. 또한 배고플 때와 달리 배부를 때는 빵 가게를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다. 자, 이것도 봐봐. 빵 가게가 있는데 배고플 때는 빵 가게가 보이는데 배부를 때는 빵 가게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인 거야. 됐지? 이처럼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인식이 다를 수 있는데 동일한 대상,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어떤 거 얘기해 줬냐면 사진, 빵 가게, 이게 이제 동일한 대상이야. 이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사람에 따라서 나하고 친구, 그 다음 상황에 따라서 배고플 때랑 배부를 때 이렇게 인식이 다를 수 있는데 여기까지 이해되지? 후설은 우리가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뭔지 말할 수 있겠어?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현상이 되겠지. 그런 현상을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대. 여기까지 됐지? 후설은 우리의 의식은 대상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중요한 말이 나왔어. 우리의 의식과 어떤 대상이 있어. 대상이라 하면 앞에서 얘기한 사진, 빵가게 이런 거겠지. 이 대상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향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상을 의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향을 한다는 거지. 이것을 통해서 대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형성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성질을 의식의 지향성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의식이 대상을 향하지 않으면, 향한다? 구체적으로 지향한다란 뜻이야. 우리의 의식이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대상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의 의식이 대상을 지향함으로써 우리가 그 대상을 인식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을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당연히 의식의 지향성이라는 개념인데, 의식의 지향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어떠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향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대상을 인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주의할 것은 우리의 의식과 대상은 독립적이지 않다.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대상을 지향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이 문단 볼게. 한편 우리의 의식이 대상을 만나 의미를 형성할 때에는, 다시, 우리의 의식이 대상을 만나서 의미를 형성해. 어떻게? 지향함을 통해서. 그치? 우리의 의식이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향함으로써 어떤 의미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 그럴 때는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의미 형성하는 데 꼭 필요한 게 뭐라고? 시간과 공간의 영향. 이걸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조금 더 읽어보자. 왜냐하면 의식이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반복이 되고, 그때 공간도 대상과 함께 인식되어 의미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의미를 형성한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되면서 우리는 이제 공간에 처한 존재니까 그 공간도 함께 인식된다. 그 대상이 있는 공간도 함께 인식될 수밖에 없다. 시공간과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후설에 따르면 이렇게 의식이 대상을 만나서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그것이 누적되면, 반복되면 누적이 되겠지. 그렇게 되면 자기만의 지평을 갖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조금 더 읽어보자. 지평이란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과 그 대상을 둘러싼 배경을 말한다. 자, 지평의 정의 다시 볼게. 지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한 대상이 있어. 그리고 그 대상을 둘러싼 배경. 대상만 덩그러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야. 그 대상을 둘러싼 배경까지 합하여 지평이라고 한다. 예를 보면 조금 더 쉬워. 우리가 친구의 뒷모습을 보고 이 친구의 뒷모습이 대상이 되겠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전부터 알았던 친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치? 우리가 이제 오래된 친구면은 바로 그냥 뒷모습 보고 알아차릴 수 있어. 그런데 한 번 본 사이야. 그럼 사실은 좀 단번에 알아보긴 어려울 수 있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계속 보자. 사람은 개인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에서 형성하는 의미도 달라져서 그 결과 서로 다른 지평을 갖게 되고, 여기까지 먼저 이해해보자. 어려운 말은 아니거든. 우리가 사람들마다, 개인마다 경험이 달라. 당연하지? 아까 전에 빵가게라고 생각해봐. 그 빵가게 앞을 나는 한 번 지나갔는데 친구는 맨날 지나가. 그치? 그러면 그 빵가게에서 형성하는 의미가 친구와 나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지평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지평, 즉 대상과 그 대상을 둘러싼 배경. 그걸 갖게 되는 거겠지.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 지평이 넓어질수록 개인의 인식 범위도 확장이 된다. 그리고 인식의 주체는, 우리 같은 인식의 주체는 지평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자, 3문단 계속 읽어볼게. 전통 철학에서는 의식과 독립적으로 대상이 존재하고, 얘들아, 전통 철학 나왔거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의식과 독립적으로 대상이 존재한다. 근데 우리 사실 이거 바로 대조되는 지점 찾을 수 있거든? 후설은 뭐라고 했어? 의식과 대상은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벌써 후설과 전통 철학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조금 더 읽어보자. 주체성을 가진 인간, 즉 주체를 뭐라고 정의한 거야? 주체성을 가진 인간을 주체라고 본 거야. 주체가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의미가 얻어진다고 보았다. 하지만 후설은, 자, 하지만 나왔으니까 아마 벌써 대조인 거지. 후설은 주체가 지평에 따라 대상에서 형성하는 의미가 달라짐으로, 얘들아 요거 이해되니? 주체가 각각의 지평에 따라서, 지평 뭐였어?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과 그 대상을 둘러싼 배경이지. 그거에 따라서 그 대상에서 형성하는 의미가 다 다른 거야. 그러므로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이것도 차이점이네. 전통 철학 입장은 뭐냐면, 전통 철학은 일단 두 가지가 보여야 돼. 의식과 대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주체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의미를 얻는다. 하지만 후설은 뭐라 그랬어? 후설은 아까 독립적 아니라고 벌써 얘기했지. 그리고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불가능이야. 개인의 경험이 다 다르고 그로 인해 지평이 다르니까 주관적으로 파악한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렇게 보았다. 이처럼 후설은 의미가 대상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벌써 또 한 번 얘기했네. 객관적이 아니라 의식과 지평을 지닌 주체에서 비롯된다고 본 것이다.
아까 전통 철학은 주체가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니까 의미가 거의 일관될 거야. 하지만 후설은 이 의미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얻는 의미는 주체에서 비롯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체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은 결국에 모두의 경험이 다르니까 다 주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겠지. 여기 됐어? 요런 내용이야.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 보면서 좀 해볼까? 자, 첫 번째 일단 이런 얘기를 해줬어. 동일한 대상을 우리한테 두 개 제시했지. 사진과 빵가게. 그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우리는 다른 인식을 한다. 다른 인식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리고 똑같은 사람, 똑같은 나라는 사람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다. 좀 더 그냥 크게 쓸게. 그리고 후설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가 들어가. 후설. 자, 첫 번째 1번.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의식이 있고 어떤 대상이 있어. 외부 대상이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의 의식과 대상이 무엇이 아니다? 독립적이 아니다. 아니다가 중요해. 아니다. 독립적인 건 뭐였더라? 전통 철학이었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의식이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향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의 의식이 어떤 대상을 구체적으로 향한다는 거지. 지향한다. 이런 걸 뭐라고 했냐면 의식의 지향성이다. 의식의 지향성. 그리고 이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서 대상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형성하는 거지. 됐지? 자, 그리고 지평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좀 써볼게 다시. 우리의 의식이 있고 대상이 있어. 그랬을 때 우리의 의식이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향함을 통해서 의미를 형성하지. 이걸 앞에서 얘기해 준 거지. 이 대상이 나에게 어떤 의미야? 이렇게 의미를 형성하는데 이 의미 형성에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는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의 영향과 혹은 그 경험이 반복되고 누적되는 거지. 반복되고 누적됨으로써 우리는 지평이라는 걸 갖는다. 지평이 뭐예요? 라고 하면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과 그 대상을 둘러싼 배경, 이게 지평이었어. 여기까지 됐지? 자, 3번 갈게. 3번. 그랬을 때 개인마다 경험이 너무 다르지, 얘들아. 개인마다 우리는 다 다른 경험을 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똑같은 학교에 다녀도 경험은 다 다르단 말이야. 경험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 갖는 의미도 달라진다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지평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요거 이해되니? 경험이 다르다. 그럼 의미가 달라진다. 어이구야. 경험이 다르면 의미가 달라지고 그럼 지평까지 달라진다. 됐지? 이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또 무슨 얘기도 하냐면 지평이 확장될수록 개인의 인식의 범위 또한 확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 됐지? 그리고 4번. 우리 같은 이제 주체가 이 지평 속에서 무엇을 파악할 수 있냐면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주체가 지평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야? 지평이 필요하다는 거지. 됐지? 그리고 이제 5번 갈게. 마지막 문단을 정리할 건데 여기가 중요하지. 왜냐하면 전통 철학과 후설을 대조해줬어. 전통 철학과 후설. 자, 전통 철학부터 가볼게. 의식과 대상 사이의 관계. 뭐라고 봤더라? 의식과 대상은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각각 존재한다는 거야.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게 아니라 각각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대상을 파악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한다는 거지. 얘들아, 의식을 가진 게 주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의식, 이게 주체인 거잖아. 그러니까 의식과 대상이 독립적이라는 것은 그 의식을 가진 주체가 대상으로부터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주체는 그냥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지. 그럼으로 인해서 의미를 얻는다라고 본 게 전통 철학이야. 하지만 후설은 완전 달랐지. 의식과 대상 사이의 관계를 독립적이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 의식은 대상을 향해서 지향성을 갖는다. 의식의 지향성. 그치? 그리고 그 지향성을 갖는 주체가 대상을 바라볼 때, 대상을 파악하려고 할 때 각각의 주체에 따라서 지평이 다를 거 아니야. 얘들아, 맞니? 그치? 왜냐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개인마다 다른 경험을 통해서 의미도 다르고 그게 이제 지평이 달라지는 거니까 각각의 주체가 대상을 향한 지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평에 따라서 개인에게 그 대상의 의미는 다 달라지는 거야. 의미가 달라진다. 다시 얘기하면 객관적 파악이 된다, 안 된다? 어떤 주체가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거지. 그치?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 주체로부터 의미가 얻어진다. 대상의 의미는 주체로부터 얻어지는 것. 이렇게 보면 돼. 이게 후설의 철학. 여기까지 됐어. 후설을 조금 잘 이해하면 뒤에 그 나지문은 조금 더 쉽거든. 뒤에 나지문 한번 가보자. 나지문이야. 자, 1문단. 자전거를 한번 배우고 나면 오랫동안 쉬었다 하더라도 쉽게 다시 탈 수 있다. 마치 몸 자체가 자전거 타기에 관한 지식을 내재한 듯 느껴진다. 몸이 지식을 내재한 듯 느껴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때 자전거 타기를 배운 것은 나의 의식일까? 몸일까? 하면서 질문을 던지네. 전통 철학 우리 아까 봤지? 의식과 신체는 독립되어 있고, 얘들아 봐봐. 의식과 신체는 독립되어 있다. 의식과 대상이 독립되어 있다고 했지. 그 대상 중에 이제 신체까지 들어가는 거야. 의식과 신체가 독립되어 있고 의식이 객관적 세계를 인식한다고 보았는데 객관적이다 요것도 했지. 지금 가지문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해 주는 거야. 그렇게 보았는데 메를로퐁티는 이를 비판하며 신체를 통해서 세계를 지각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메를로퐁티에 의하면 신체, 즉 몸은 의식과 결합하여 있는 신체화된 의식이라고 규정한다. 하면서 앞에 후설하고는 살짝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비슷한 듯 조금 다른데 보면 느꼈겠지만 여기서 이제 메를로퐁티에 조금 주목을 해보면 신체를 통해서 세계를 지각할 수 있다. 이게 전통 철학이랑 어떻게 다른 거야?
여기 전통 철학은 의식을 통해 객관적인 세계를 인식한다고 봤는데 메를로퐁티는 그게 아니야. 우리 각각의 신체를 통해서 세계를 지각하는 것이고 이 신체, 즉 몸은 의식과 결합하여 있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분리가 아니라. 여기 아까 전통 철학은 의식과 신체가 독립되어 있는 거지 분리되어 있잖아. 하지만 메를로퐁티는 아니야. 몸과 의식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몸은 신체화된 의식 이렇게 본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니? 자, 이 문단 볼게. 메를로퐁티는 몸이 세상과 반응하는 것을 지각이라고 했는데, 자, 지각의 개념이 나와 있네. 지각이 뭐야? 몸이 세상과 반응하는 것. 그걸 이제 지각이라고 한 거야. 그는 후설의 지향성 개념을 수용하여. 얘들아, 여기서 주목해야 해. 그러면 후설의 지향성 개념을 수용했다라는 것은 지금 후설과 메를리퐁티의 공통점이 되는 거겠지? 두 철학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 거야. 그 지향성 개념을 수용하고 있어. 그래서 몸이 지향성을 지니고 있어서 세상을 지각할 수 있다고 보았다. 몸이 지향성을 지니고 있어서 세상을 지각한다? 얘들아, 우리 후설의 지향성 개념은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은 의식이 대상을 향해서 지향성을 갖는 거지. 그치? 의식이 대상을 향해서 지향성을 갖는다. 그런데 메를로퐁티가 뭐라고 했냐면 몸은 신체화된 의식이잖아. 그치? 몸도 의식인 거야. 그러니까 이 몸이 세상을 지향성을 가지고 지각할 수 있다는 거지. 조금 더 다시 얘기하면 그냥 몸이 뭐 세상이라고 해도 되고 다른 대상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몸이 이 대상 혹은 세상을 지향함으로써 이 세상을 지각한다. 이렇게 본 거야. 됐지? 계속 보자. 늘 집에 방치되어 있던 자전거도 우리 몸이 지향함으로써 지각되고 의미가 생긴다는 것이다. 자전거가 있어. 근데 방치돼 있어? 그럼 이제 자전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지내다가 우리의 몸이 지향을 하는 거야. 자전거 어디지 타야 되는데? 하고 몸이 지향함을 통해서 자전거를 바라보게 되고 의식하게 되고 지각이 되고 의미가 생긴다. 이렇게 본 거야. 그렇다면 몸에 의한 지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면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는 거지. 몸에 의한 지각이 이루어지는 방법. 그는 몸이 현실적 몸해층과 습관적 몸해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규정하였다. 몸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여기서 현실적 몸해층이란 몸이 새로운 세상을 지각하는 경험이며 이런 경험이 우리 몸에 배면 습관적 몸해층을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어려운 말은 아니네. 일단 우리가 무언가 자전거라고 예를 들어보자. 자전거를 처음 타. 그러면 현실적 몸해층이 경험을 하는 거야. 우리의 몸이 자전거라는 새로운 세상을 지각해. 그게 이제 하루 탔어. 그리고 나서 내일 모레 계속 타. 우리 몸에 배. 그러면 자전거 타기라는 것이 이제 습관적 몸해층을 형성해서 우리 몸에서 알아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한다는 거겠지. 계속 보자. 이렇게 형성된 습관적 몸해층은 몸에 내재돼서 세상과 반응할 때 다시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 습관적 몸해층이 생기면 우리를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는 거지. 자전거 타기라는 것이 몇 주 반복을 해서 습관적 몸해층이 되면 바람이 불어도 탈 수 있고 비가 와도 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이러한 몸의 대응 능력을 몸틀이라고 하며, 자, 몸틀의 정의. 몸틀은 지각 경험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누적됨으로써 형성된다. 이것도 반복 누적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 자전거 타기를 배우는 경우 처음에는 자전거와 반응하여 현실적 몸해층을 형성하게 되고 자전거 타는 연습이 반복되면 새로운 운동 습관을 익히며 몸틀을 재편하게 된다. 몸틀, 몸의 대응 능력을 재편하게 된다.
이와 같이 메를로퐁티는 몸틀을 통해서 몸의 지각 원리를 설명한다. 어렵지 않지? 얘는 조금 덜 어려운 것 같아, 후설보다는.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일단 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 자전거 타기에 대한 예를 들면서 이 자전거 타기는 우리의 의식이 배운 것일까? 아니면 몸이 배운 것일까? 이렇게 화두를 던지고 시작을 해. 그러면서 전통 철학과 메를로퐁티를 또 대조해주고 있어. 여기부터 가보자. 전통 철학과 메를로퐁티. 전통 철학은 뭐라고 했냐면 의식과 신체가 독립되어 있다. 의식과 신체, 의식과 대상도 독립적이고 의식과 신체, 우리의 생각, 의식과 우리의 몸조차도 따로따로라는 거야. 독립적이다. 이해되지? 그리고 이 의식이 객관적인 세계를 인식한다. 그러니까 세계를 뭐라고 보는 거지? 객관적으로. 왜 객관적인지는 우리 앞에서 했었지? 그치? 우리의 의식이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세계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야. 됐지?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객관적인 세계를 인식한다. 라고 했고, 메를로퐁티는 이것을 비판하고 있는 거야. 비판하면서 의식과 신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체를 일단 이렇게 봤거든. 신체를 신체화된 의식이다. 맞게 썼지? 신체화된 의식. 자, 됐니? 즉, 이 말은 뭐냐면 의식과 신체는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야. 붙어 있다는 거지. 우리의 의식과 신체는 붙어 있다. 그러니까 신체를 신체화된 의식이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이 신체를 통해서 세계를 인식한다. 자, 차이점 좀 보자. 전통 철학은 의식을 통해서 세계를 인식하는 거야. 신체를 통해서 인식을 못해. 왜냐면 의식과 신체는 제각기거든. 독립적이야. 분리라고 생각하면 돼. 하지만 메를로퐁티는 뭐라고 했냐면 신체를 통해서 세계를 인식하는 거야. 신체를 통해서. 이유는요. 신체는 의식과 결합돼 있으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야. 두 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체랑 의식은 하나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신체를 통해 세계를 인식한다라고 봤고, 그리고 객관적이라고 인식도 안 하겠지. 우리 신체는 의식은 다 다르니까. 그래서 객관적 세계라고도 안 쓴 거야. 자, 이렇게 차이점을 잘 알아두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문단에서 메를로퐁티의 철학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 메를로퐁티. 자, 첫 번째 1번. 지각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각이 뭐냐면 몸이 세상을 향해 반응하는 것.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반응 이렇게 써주면 돼. 몸이 세상에 반응하는 것. 몸이라는 것은 결국에 의식과 똑같은 거야. 몸은 곧 의식이니까 두 개를 분리하지 않아도 돼. 의식과 몸은 똑같다. 이렇게 메를로퐁티 거는 그렇게 봐주면 돼. 그래서 이 몸이 세상을 향해 반응하는 것. 그리고 후설의 지향성 개념을 수용했다. 후설의 지향성 개념을 수용했다. 그리하여 몸이 지향성을 가지고 세상을 지각하는 것이다. 후설은 여기 몸에다 의식만 쓰면 되는 거지. 그치? 똑같은 거야. 그리고 3번.
몸에 의한 지각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 조금 길지만 그냥 써볼게. 몸에 의한 지각의 형성 과정. 일단 뭐가 형성된다고 했냐면 현실적 몸의 층. 몸이 어떤 새로운 세상을 지각하게 되면 현실적 몸의 층이 형성되고,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습관적 몸의 층이 형성되고, 그것이 몸에 내재되어서 몸틀이 형성된다 라고 얘기했고, 몸틀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몸의 대응 능력을 몸틀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지? 자, 3문단 가볼게. 한편 메를로퐁티는 몸이 애매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몸의 애매성까지 얘기해줬네. 예를 들어서 나의 오른손과 왼손이 맞잡고 있을 때 내 몸은 잡고 잡히는 이중적이며 모호한 상황을 경험한다. 이 경우 어떤 것이 지각의 주체인지 혹은 지각의 대상인지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이거 이해되니? 너희가 생각해봐. 내 오른손하고 내 왼손 두 대상이 맞잡고 있어. 그럼 나는 잡은 거야, 잡힌 거야? 잡은 거기도 하고 잡힌 거기도 하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또 내가 언짢은 표정을 한 상태에서 밝은 미소를 띤 상대방의 얼굴을 봤을 때 나는 상대방의 밝은 모습에 동화되면서 동시에 상대방은 나의 언짢은 모습에 얼굴이 경직되는 듯한 변화를 보이게 된다. 이런 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까 앞에 거는 내 손, 나의 몸에 달려있는 손 가지고 얘기를 한 거라면 이건 이제 나랑 타인 에서 서로 표정이 달랐는데 서로의 표정에 영향을 받는 거지. 이처럼 구체적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몸의 지각은 대부분 주체와 대상이 서로 얽혀있고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멜로퐁티는 몸을 지각의 주체로만 보지 않고 지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주체이자 대상이다. 몸이 주체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이해됐니? 쉽지 얘들아?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는데 멜로퐁티가 뭘 또 얘기했냐면 몸의 애매성. 이 애매성이 뭐야? 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주체와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주체와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다시 이야기하면 몸이라는 것은 지각의 주체이면서, 지각의까지 그냥 써줄게. 지각의 주체이면서 뭐도 된다? 지각의 대상도 된다. 해서 이게 몸의 애매성이다, 이렇게 봐주면 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풀어볼게. 33번부터 보자.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 니은이 뭐냐면 도입 문단의 내용 제시 방식이야. 자, 기억, 가가 기억이야. 인식과 연관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특정 철학자의 주장을 제시하였음. 요거 기억나니? 인식과 연관된 상황, 사진이랑 빵가게 다르다, 이런 거 언급하면서 후설의 주장을 제시하였다. 맞지? 자, 니은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문을 제기하며 자전거 타기를 배운 게 몸일까 의식일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며 특정 철학자 멜로퐁티가 사용한 개념을 제시하였다. 맞네. 자, 그 다음 내용 전개 방식에서 이제 디귿 리을이야. 자, 디귿 인식과 관련하여 특정 철학자가 사용한 개념을 정의한 뒤, 여기 특정 철학자 누구지? 후설이 사용한 개념을 정의한 뒤 그 개념을 바탕으로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을 제시하였음. 어떤 개념 정의하였지? 지향성, 지평, 이런 거 제시한 다음에 의미 파악하는 과정 제시했다. 맞네. 자, 리을
지각의 주체를 상반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특정 이론들을 제시하고 각각의 이론이 지닌 한계와 의의를 제시하였음. 이 상반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특정 이론은 이렇게 봐도 상관없을 거야. 전통 철학이랑 메를로퐁티 이렇게 봐도 되지. 하지만 각각의 이론이 지닌 한계와 의의를 제시한 적이 없어서 4번이야. 자, 5번. 이제 통합적 비교야. 특정 철학자들의 주장에 나타나는 공통점과 이거 좀 말해볼까? 공통점. 후설과 메를로퐁티의 공통점. 그 지향성이 같지. 그 지향성에 대한 의견이 같은 거지. 의식이 지향을 한다. 대상을. 몸이 지향을 한다. 맞지? 그리고 그 주장이 전통 철학과 어떤 차이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맞지? 계속 대조시켰잖아. 그래서 33번, 4번 해주면 되고 34번 해보자. 메를로퐁티 관점에서 몸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의식과 결합한다. 몸 맞지? 세상과 반응하여 의미를 형성한다. 맞지? 몸은 세상과 반응해서 의미를 형성한다. 3번. 지향성이 없더라도 세계를 지각할 수 있다. 얘들아 이거 너무 틀린 거 알겠니? 지향성 개념을 수용해서 몸이 세상을 지향성을 가진다고 했었어. 틀렸어. 현실적 몸해층과 습관적 몸해층 맞고 주체 동시에 대상 얘도 맞고. 쉬운 문제고. 35번 가볼게.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얘들아 기억이 뭐냐면 지평이야. 지평이 뭐였더라? 우리가 그 의식하는 대상과 그 대상의 배경이었지. 그 다음에 니은은 몸틀이야. 메를로퐁티의 몸틀. 자, 적절한 거야. 자, 1번. 기억은 대상으로부터 의미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벌써 틀린 거 보여? 객관적 아니지. 2번. 니은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변하는 거지. 몸틀을 재편한다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계속 안 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달라진다.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의식의 쓰임이 나타나지 않는다. 얘들아 의식 쓰이잖아. 둘 다. 그치? 기억. 지평은 의식이 대상을 지향하는 거잖아. 지향함으로써 경험이 달라지고 지평이 달라지는 거지. 그치? 그리고 니은과 달리 니은도 얘들아 의식이 쓰이는 거야. 왜냐면 신체랑 의식은 같이 있는 거니까.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도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의미는 둘 다 파악할 수 있지. 답이 5번이네. 기니 모두 이전의 경험이 쌓이면서 누적되면서 형성된다. 맞겠지. 그 다음 36번. A의 이유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견해. A를 좀 보고 오자. A가 뭐냐면 자전거를 한번 배우고 나면 오랫동안 쉬었다 하더라도 쉽게 다시 탈 수 있다. 이것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견해는 왜 그래? 습관적 몸해층을 형성해서 그렇지 뭐. 그치? 습관적 몸해층을 형성하면서 몸틀이 재편됐기 때문이야. 다른 거 볼까? 1번. 연습의 양과 상관없이 누적된다. 연습의 양과 상관 있겠지. 그 다음 3번. 몸틀의 변화는 있어야 되는 거지. 4번. 독립적으로 작용 아니라 그랬지. 그 다음 5번. 새로운 운동 습관이 내재될 경우에 몸틀이 재편되어까지는 뭐 괜찮은데 자전거를 다시 배운다? 그럴 필요는 없겠지. 다 누적이 된 거니까. 그래서 36의 2번이고 자 37번.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고 37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자 봐봐. 적절하지 않은 것. 어느 날 산속에 피어있는 꽃을 가리키며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어떤 대상인 거지. 이 대상을 가리키면서 물어봤어. 이 진달래 꽃은 깊은 산속에서 저절로 피었다 지고 나니 그것이 제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 의식과 저 대상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독립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은 거야. 사물은 제 마음과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해줬네. 사물, 대상은 제 마음, 의식과 상관없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누가 얘기했다고? 제자가. 그랬더니 스승이 말해. 그대가 이 꽃을 보기 전에 이 꽃은 그대의 마음에 없었지만 그대가 와서 이 꽃을 보는 순간 이 꽃의 모습은 그대의 마음에
마음에서 일시에 분명해진 것이네. 네가 대상을 지향한 순간 네 마음속에 분명해진 거야. 독립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야. 자, 보자. 1번. 후설은 제자가 꽃의 이름이 진달래꽃임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 그의 지평이 작용했다고 생각하겠군. 그러네 얘들아. 지금 보니까 꽃을 가리키면서 진달래꽃 이렇게 지금 말한 거야. 그치? 그럼 걔를 진달래꽃임을 알고 있는 것, 이거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지평이 작용했으니까 대상에 대한 지식이 생겨서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맞는 거고. 2번. 후설은 사물이 마음과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제자와 달리 의식과 대상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들아 맞지? 달리도 맞는 거 이해되지? 내가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사물이 마음과 상관없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독립적이다라는 거잖아. 그런 제자와 달리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거지. 맞네. 자, 3번. 멜로퐁티는 제자가 꽃을 지각하는 동시에 꽃으로 인해 그에게 변화가 생겼다는 스승의 말에 동의하겠군. 맞겠지. 멜로퐁티도 이렇게 생각하겠지. 자, 4번. 멜로퐁티는 꽃을 봄으로써 꽃의 모습이 마음에서 분명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스승과 달리. 자, 얘들아 스승의 말 맞아? 꽃을 봄으로써 대상을 지향함으로써 대상의 모습이 분명해졌다 라고 생각하는 스승과 달리 몸의 지각과 상관없이 의식이 독립적으로 세계를 인식한다. 얘들아 멜로퐁티가 의식이 세계를 독립적으로 인식한다? 틀렸고 몸의 지각과 상관없이도 다 틀렸지. 그래서 4번이야. 자, 5번 해볼게. 후설 멜로퐁티 모두 꽃을 보기 전까지 꽃은 마음에 없었다라고 말한 스승과 마찬가지로 주체가 대상을 지향하지 않으면 대상의 의미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군. 이거 뭐냐면 후설의 지향성 개념이잖아. 그치? 의식이 대상을 지향할 때 인식하는 거잖아. 후설의 지향성 개념을 멜로퐁티도 수용했다 그랬지. 동의했다 그랬지. 그리고 스승도 방금 얘기한 게 지향성 개념인 거야. 꽃을 보기 전까지는 마음에 없었고, 그러니까 지향하기 전까지는 의식이 없었지만 지향하고 나면 네 마음에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니까. 그래서 지향성에 대한 얘기니까 맞다라고 봐주면 돼. 이해됐어? 아까 그 3번도 지향성 개념으로 생각해주면 돼. 됐니 얘들아? 그래서 37번에 4번이니까 37번 문제를 좀 선지를 열심히 보고 대응을 좀 시켜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할게. 너무 고생 많았어.